기본 도형입니다. 기본 도형. 기본 도형이라고 해서 여기 보니까 이게 큰 제목 대단원 2학기에서 1단원 그러면 요게 중단원 여기 1, 2, 3, 4 이렇게 하고 나와 있는 거 있지? 얘가 소단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의 개념에서 뭘 배울지를 알고 그 다음에 따라가면 되고 여기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들 초등학교 때 일부 많이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용어로 배웠던 것을 중학교 때에는 정확한 용어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 앞에 있는 거 똑같은 거야. 맵으로 나타낸 거야. 자, 지금부터 16페이지 여기 나일강의 범람이라고 한 데부터 여기까지 여기 보면 인트로라고 나와 있거든. 그 인트로 부분을 먼저 읽으세요. 책이 없는 사람은 선생님이 화면 띄워줄 테니까 이거로 읽으세요. 시작. 여기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 인트로 부분 설명이 무슨 내용이야? 어, 나일강? 나일강이 나왔어? 나일강이 어땠는데? 어, 그, 홍순할 때마다 음, 그게 농토의 경계선이 없어져가지고, 음, 음, 음. 어, 아, 읽었잖아. 빨리. 선, 측량술이 발달하게 되었어. 측량술이 뭐야? 농토의 선을 정확히 긋는 기술이요. 농토에 선을 그는 게 측량술이야. 자, 태우. 뭐라고 나와 있어? 읽어보니까 어때? 홍수가 지나고 난 후 블레제로 농토의 선을 정확히 긋는 기술. 아, 그게 측량술이야? 응, 네. 응. 그거 말고 또 나온 내용 뭐 있어? 이 측량술이 오늘의 기하학 응. 발달에 되었어. 아, 측량술 때문에 기하학이 발달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되게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 실용적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 실용적. 실용적이다. 아니요. 지우야, 실용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현실에서 쓰이는 거? 그렇지. 우리가 현실에서 실제로 사용하는데 많이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실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자, 보겠습니다. 위에 보니까 나일강, 이집트 그 나라에는 큰 강이 흘러. 그러면 농사를 지으려면 사람이 거주하려면 물이 필요한 거 공통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물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골에 가면은 논밭밖에 없는데 저수지라는 게 있어. 물을 고하다가서는 이렇게 이제 산에 같은 데다가 이제 물을 막아갖고서는 물을 모아놓은 거지.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사람들이 농사를 짓단 말이야. 왜? 우리 생각해봐. 꽃나무에 물 안 주면 어떻게 되나? 말라 죽잖아. 그러니까는 그 강가를 중심으로 냇가나 강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고 농사를 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나라도 우리나라의 장마처럼 비가 엄청나게 한번 쫙 오는 그 시기에 물이 넘쳐 흐르나 봐. 그림이 있지. 화면에 보면 얘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이 당시에 그림에 있는 요것처럼 물이 확 범람이 넘치는 거잖아. 넘쳐버리면 그러면은 주변에 토지가 다 잠기는 거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다음날 일찍 나가가지고서는 선을 딱 그으면 그게 내 땅인 거야. 그러면 늦게 나가면 어떻게 되니? 자기네 땅이 점점 줄어들 수 있겠지. 그래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 내 거야, 내 거야, 내 땅이야. 왜 여기가 선이 잘못 그어졌어? 막 그러면서 그러면 원래 어딘데? 그럼 여기야.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막 그러면 서로 싸우다. 그러니까 기록을 잘 해놔야 되는 거지. 선을 잘 그어야 되는 거야. 내 땅, 네 땅이. 그리고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들일 때 땅이 많으면 많이 걷어들이고 적으면 적게 걷어들여야 그게 공평한 거잖아. 그러니까 땅의 넓이에 비해서 내가 세금을 걷어들이려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에서 국가에서 관리해. 야, 쟤네 땅 A의 땅은 얼마인지 측정해봐. B의 땅도 얼마인지 조사해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내 땅이 얼만큼이야 라는 거에 대한 측량 기술이 필요하는 거야. 측량은 재는 거를 말하는 거지. 넓이, 길이, 부피 이런 것들을 재는 거를 측량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실생활에 정말 필요하다 보니까 측량을 잘해야 되다 보니까 기술이 발달하게 되는 건데 그게 측량술의 발달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서로 싸우지 않고 문의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납득할 만한 그런 도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런 것이 기하 학문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측량술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집트의 기하학을 이집트야 처음으로 그리스에 들여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탈레스래. 탈레스는 BC 요때 사람이거든. 이거는 BC는 before Christ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 예수님 이 전 세대, 그 다음에 아노 도미니 이거는 영어는 아닙니다. 예수님 이후 세대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전이면은 BC. 그래서 얘가 BC 1년, 2년, 3년, 100년, 1000년 이렇게 가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백 년 전 사람인 거야. 그지? 우리는 지금 2024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걸 기준으로 봤을 때 2024년에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불교, 절에서 나눠준 달력 같은 경우를 보면 이 2024년을 안 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걸 기준으로 나누는 거를 이제 부정하는 거겠죠. 거부하고 자기네들의 다른 달력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봤을 때 뭐 4천 몇 년 있었고 이 뭐야 그랬더니 그거는 이제 불교 달력이었었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 시대니까는 되게 오래된 사람이지. 지금으로 따지면 2500년보다 훨씬 더 된 사람이지. 그 전에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상인입니다. 장사꾼이야. 상인 장사꾼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기에 이 사람의 대표적인 그 스토리가 뭐가 있냐면은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상인이니까 짐을 동굴에다가 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집트 가면 낙타도 되게 많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얘가 맨날 상인이 냇가를 건너서 이 나라 왔다가 물건 팔고 돈 받고 또 저 나라 갔다가 물건 싣고 가서 팔고 이런 일을 하는데 엄청 똑똑한 일을 하는데 나귀가 냇가를 건널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야? 냇가를 건널 때마다 넘어지는 거야. 왜? 처음에 우연히 딱 넘어졌는데 그때 소금을 싣고 가고 있었거든. 그 소금이 물에 싹 녹아버리니까는 나귀가 여기서 넘어지니까 가볍다 이렇게 느낀 거지. 그래서 나귀가 거기를 건널 때마다 계속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탈레스가 눈치를 딱 챘어. 어마, 얘가 꾀를 부리네. 너 한번 당해봐라. 내가 네 버릇을 단단히 고쳐줄게. 그래서 그 다음에 실은 짐은 소금이 아니라 솜이야, 솜. 솜은 물을 먹으면 무거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나귀가 소금인 줄 알고 지 등에 있는 게 뭔지 어떻게 알아, 나귀가. 그러니까는 얘가 넘어져.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다시 일어나려고 딱 했더니 너무 무거운 거지. 그리고 나서 더 고생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버릇을 고쳤다라는 일화가 있거든. 그 사람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탈레스입니다. 그래서 탈레스 수학자이자 논리학자이자 뭐 다 해먹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냐 상인인데 이 사람이 여기서 이런 게 있대라고 하고 그리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전달을 한 거지 알려준 거지. 그런데 이집트는 정말로 환경이 이렇게 농사짓는 환경이었다면 그리스는 농사짓는 환경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공부하는 학자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집트는 실용적으로 야 우리 이거 측정해야 돼. 세금 많이 걷어야 되니까 이랬던 것이 그리스의 학자들은 그러면 측량하는 그 기술이 기하학이야? 그럼 우리 그 학문으로서 연구를 해보자. 우리는 되게 고귀하고 농사 짓는 거는 저 아래 것들이 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는 이론적으로 이거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실용적인 면을 중시한 이집트의 기하학과는 다르게 했어. 그리스에서는 논리적인 학문으로서 이건 뭐냐면 왜 그렇게 되는지 도형을 증명하는 거야. 그래서 논리적인 학문의 증명을 논증이라고 합니다. 논증, 논리적인 증명을 논증 기하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 평소에 논리적인 증명을 즐기는 그러니까 왜 그런지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데에서 쾌감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리스 학자야. 그지? 그래서 이런 학자들 때문에 논리적인 증명을 좀 발전시키기도 했고 이집트처럼 강의 범람이 일어나지 않아 측량술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런 농사짓는 환경이 아니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 기하학이 나중에 유클리드라는 엄청나게 똑똑한 우리가 지금 중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도형에 대한 기본 개념과 뭐 이런 것들을 증명을 유클리드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드가 만들어낸 원론이라는 책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기하학 원론 이렇게 부르는데 이 기하학 원론에 유클리드가 엄청나게 많은 업적들을 남겨.
오류가 하나도 없이 얘는 이래서 이런 거야 라는 설명들을 쭉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유클리드가 만든 기하학 선생님이 대학교 때 기하학 시간에 배운 책 제목 이름이 유클리드였어. 그래서 그 도형은 한 학기 동안 계속 도형 증명만 합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림을 증명하여라. 그럼 걔가 왜 그렇게 됐는지 증명이 쭉 나와 있어. 그게 뭐야? 유클리드가 옛날에 했던 방법을 선생님이 대학교 때에도 똑같이 공부하면서 배웠다 이 말이야. 한 학기 동안 내내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웬만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 대단한 책이지. 그리고 그리스 시대에서 가장 완전한 거, 퍼펙트한 거, 흠이 없는 것, 그것은 직선, 원 이렇게 본 거지. 그리고 이 그리스 시대에서는 한편으로 모든 미술, 음악, 이런 수학, 어떤 학문 여기에 종교적인 신이라는 거를 빼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항상 신의 중심에서 바라볼 때에 신은 완전하다. 원은 돌고 도니까. 직선은 끝없이 곧게 뻗어나가니까 이것을 가장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어. 신이 인정한 가장 완전한 도형을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점점 가지치기를 뻗어나가를 해가면서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은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데 왜 작도를 배우느냐? 그치? 왜 도형을 배우느냐? 왜 점선면을 배우고 점선면이 모여서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제 기본적인 중1-의 내용이라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살펴보자. 이렇게 나와 있지. 자, 여기에 1단원, lecture 1 해가지고 점선면 나와 있습니다. 얘가 소단원이라는 거야. 소단원. 순마노트라고 나와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게 핵심이 아니라 핵심 중에서도 핵심입니다. 뭐예요? 외워야 된다는 소리야. 왜 그렇게 되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짠! 아래서부터 점점 보겠다 이거지. 아래서부터 점점 볼 것이고 이 위에 있는 내용은 너희들이 핵심 노트를 정리하면 여기 있는 내용은 대부분 포함이 될 거야. 이게 정말 핵심이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에 나오는 것이 센수학이라든지 개념 원리라든지 개념 유형이라든지 다른 문제집에 보면은 앞에 요 정도의 내용만 요약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필수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다 암기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다 암기시켜 버리세요. 수학을 암기해야 되는 거라고 볼 때, 이거 뭐예요? 다 수학 용어입니다. 수학 용어 전부 다 암기해야 됩니다. 100% 똑같지는 아니지만 얘들아 90%는 똑같아야 돼. 핵심 내용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점이 뭐니? 그러면 점을 뭐라고 얘기할 거니? 다현아, 점이 뭐야? 도형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요. 도형을 기원 이거밖에 안 나와 있지 지금. 그러면 선은 뭐야? 그것도 도형을 기본. 그러면 점하고 선하고 똑같은 거야? 아니요. 근데 왜 도형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 똑같이 설명했지? 그지? 네. 태우야, 점이 뭐야? 점이요. 점이 뭘까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지. 내가 질문하니까 점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지. 초등학교 때 우리가 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점이 뭘까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태우 뭐라고 생각하는지. 점이란? 수학에서 음. 그게 없이 위치만 같은 그것도 뭐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한 거니까 괜찮습니다. 서진아, 선이 뭐야? 선? 선? 선은 점을 빼곡히 일자로 나열해서 놓은 것? 일자 아니어도 되고 곡선이어도 됩니다. 오케이, 서진이가 말한 것도 맞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선을 뭐라 그러냐면 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니면 점이 움직인 것. 그것이 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우야, 점이 뭘까? 점. 지우야, 마이크를 켜고 얘기해주세요. 점이 뭘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내가 이거 우리 프리 수업 할 때 했었는데, 그치? 요약 수업 할 때 6학년 거 할 때 해줬는데 잘 보겠습니다. 숨마쿰라우데를 읽었으면 어느 정도 힌트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얘들아, 점은 점이야. 뭐 그래요. 이제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가 다 있어.
내가 점은 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점은 점이다. 끝! 더 이상 따지지 마! 이렇게 해놓고 정했습니다. 우리는 그 정한 거를 정의라고 얘기를 해. 서진이의 이름을 딱 정한 거하고 똑같아. 아무리 내가 바꾸고 싶어도 서진이 부모님이 서진이라고 지어줬으면 나는 그 이름을 얘가 서진이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끝이야. 모든 사람의 이름은 내가 외워야 하는 거야. 왜?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받아들여야 돼. 너희가 수학 용어를 암기하고 외울 때에도 이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점은 점이야.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따져보자. 우리는 초등학교에서, 그치, 초등도형에서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이 이미 배웠어. 그래서 넓이도 부피도 다 공식도 외웠단 말이야. 그리고 삼각형, 원, 이런 거와 같은 평면도형은 모두 사각형 하나 그려볼까? 평면도형 이런 경우는 모두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꼭지점, 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직육면체 원기둥과 같은 입체도형은 그러면 입체도형 이렇게 그리면 되지. 그지? 이렇게 입체도형은 모두 점, 선, 면까지 옆면, 빗면 있었지? 이루어져 있다. 점선면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들어지는 게 있을까라고 나왔는데 모든 도형은 뭘로 만들어져? 점선면으로 만들어진대. 그래서 한마디로 구성될 수가 없다. 재료라는 얘기야. 이 세 가지 점선면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구성 요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기본 요소가 뭔지 내용 알아두세요. 너희 책 많이 읽으면서 용어 좀 알아두세요. 요즘에 문해력이 많이 부족해갖고 선생님이 수업을 할 수가 없대. 영어 선생님이 애들이 영어를 해석해줬는데 그 해석한 한국말을 못 알아듣고 이렇게 사회책, 과학책이 나와 있으면 사회책, 과학책을 혼자 읽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대. 그거는 어려워요 할 게 아니라 본인이 나 그만큼 책을 안 읽어갖고 나 무식해요 이 소리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이렇게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아까 범람, 측량, 기하, 구성, 기본, 요소 이런 것처럼 용어를 전부 다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책 많이 읽으세요. 초등과정에서는 점선면을 직육면체의 꼭지점이라든가 모서리 또는 변 또는 면 이렇게 크기도 모양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진 것으로 봤는데 중학교에서는 이거 중요합니다. 보다 수학적인 측면에서 점선면을 생각을 해볼 것이다. 무슨 얘기야? 초등학교에서는 중요합니다. 줄 칠게요. 초등학교에서는 점선면은 꼭지점, 모서리, 면과 같은 크기도 있고요. 모양도 있어요. 라고 정해졌어요. 위에 밑면은 2개이고요. 밑면 2개 맞지? 사각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중학교에서부터는 보다 수학적인 측면으로 점선면을 생각해본다. 무슨 얘기야? 여기 있는 선을 얘가 끝이 아니라 계속 뻗어나갈 수 있는 직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연결되는 선, 끝을 알 수 없는 면. 그러면 여기 있는 면은요? 여기 있는 면은 사각형이 아니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점 더 커질 수 있어. 확장될 수 있는 면이야. 옆면인 건 확실한데 얘가 딱 요만큼이라고 크기가 있지 않고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얘를 어떻게 하냐면 그래프 X축, Y축에 올려버립니다. 어떻게 올려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있지? 그냥 이렇게 할게. 원래 점선으로 해야 되는데 보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놓고 얘를 X축, 얘를 Y축, 얘를 Z축 이라고 해서 여기가 원점. 그러면 선생님 여기 있는 거는 뭐예요?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는 X축으로 간 다음에 앞으로 Y축으로는 튀어나오지 않았어. 얘는 움직이지 않고 위로 올라갔어. 아, 그렇군요. X축으로 움직이고 Y축으로는 숫자 0이고 Z축으로 얼마큼 움직였군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상이 3개가 표현이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의 위치는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얘를 뻗어나가면 다른 색깔로 할게. 얘가 쭉 뻗어나가면 얘 직선인데요. 그러면 함수에서 얘 직선의 식을 구합니다.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정비례 그래프 이런 거 했지. 2학년 1학기 때 1차 함수를 배우거든. 그러면 직선이 1차 함수가 돼서 1차 함수식을 써버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 선생님이 말한 거 그림 그린 거 고등학교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 얘가 정비례식, 1차 함수식, 도형 이렇게 가다가 얘가 고등학교 가면은 다 짬뽕 돼 버리는 거야. 1학기 때 배운 내용과 2학기 때 배운 도형이. 그래서 얘는요 선분 뭐 A, B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중학교 때부터는 어떻게 된다고? 이 선을 직선으로 본다는 얘기야. 도형에 있어서의 하나의 모서리가 전부 다 확장될 수 있는 걸로 보겠다. 근데 이제 밑면의 넓이를 구하시오, 얘의 뭐 이제 둘레를 구하시오 이럴 때는 또 달라집니다. 이제 그거는 조금 나중에 또 알려줄게. 수학에서 점선면은 무엇이냐? 도형을 구성하고 있는, 한마디로 재료, 도형을 만들어가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요. 아, 그렇구나. 선이 모이면 면이 됩니다. 또는 점이 움직이면 선이 움직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선이 움직이는 거는 와이퍼 같은 거 생각하면 돼. 우리 차량의 와이퍼가 왔다 갔다 하면은 선인데 선이 움직이니까는 면이 되지. 눈이 치워지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밑에 거를 한번 볼 건데 수학에서 크기는 없어. 얘들아 크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점은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점의 특징이 점은 어디야 라고 위치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께 없이 길이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선은 위치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길이도 나타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끝없이 뻗어나가는 것은 길이를 알 수 없이 끝없이 뻗어나가는 거는 직선, 길이를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선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길이만을 나타낸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선을 다 말하는 것이다. 자, 크기가 없는 점은 그릴 수가 없겠지. 크기가 없다면서요? 크기가 없는데 크기가 없는 점은 어떻게 그려요? 못 그려. 크기가 없다면서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약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약간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얘들아 여기는 두 개의 점을 봐줄래? 얘가 A점이고 얘가 B점이야. A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점이야. 그러니까 B가 나도 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랬더니 A가 B한테 야 너는 내가 한 5개는 모이면 너만큼 되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점이고 B 너는 면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면이지. 내가 진짜 점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딱 하나 찍었어. 그러면 내가 C라고 할게. C의 입장에서 보면 야 A야 네가 면이야. 네가. 내가 10개는 모여야 너만큼 되겠다. 어디서 B한테 뭐라 그래? 그러면 C보다 더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사이즈의 우리 왜 털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땀구멍 있잖아. 모공이 있거든, 모공. 그 모공으로 우리가 뭐 이제 화장품 같은 거 바르면은 쫙 흡수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그 모공을 통해서 모공 안에 있는 노폐물이 쫙 나오는 기름 같은 게 나온단 말이야. 더러운 기름 같은 게. 그 모공이 막히면 여드름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모공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이즈가 또 C한테 얘기하는 거지. 야, 내가 점이지. C 너는 내 모공이 몇 개는 보여야 되겠다. 너무 잘 보이는데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과연 누가 점이냐 이거야. C가 점이면 A, B는 면으로 취급돼야 되는 거고 그럼 C보다 더 작은 점이 나타나면 그러면 C도 면으로 돼야 되는데 그럼 면이야 점이야. 그러니까 야 크기를 논하지 마. 크기가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예 제로라는 말이 아니라 크기를 따지지 말자 그런 의미야. 그래서 그냥 점은 점이야. 그냥 다 점이야, 다 점. 우리 분명히 넓이가 있는데 됐어. 그냥 점은 점이라고 하고 더 이상 따지지 마.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크기가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점은 존재하는 것이고 말이 안 맞아. 우리는 그런 거 이제 어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선도 똑같아. 야, 굵은 선. 너는 내가 보니까 내가 한 5개 정도 모여갖고 묶여있으면 너 정도 굵게 되겠는데? 너는 굵으니까 면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야 선도 따지지 마. 선도 따지지 마. 선도 그냥 선이야. 그런데 얘는 점은 위치를 나타내고 선은 위치와 길이를 나타내. 왜 얘가 위치를 나타내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또 그려봐야 됩니다. X축, Y축을 그리면 얘가 여기는 점이야. 야 너는 어디에 있니? 그랬더니 나 A인데 A라는 점은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 2로 가고 위로 2로 가.
아, 너네 집 주소가 이 칸만이구나. 이렇게 위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나 B는 여기야. 야, 너네 집 주소는 어디야? 그랬더니 나는 4칸만 1이야. 내가 오른쪽으로 4만큼 왔고 위로는 1만큼 갔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점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A점과 B점은 서로 다른 곳에 있고 거리는 어느 정도 되겠구나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선을 하나 찍고 야, A점부터 B점까지 가는 다이렉트 내가 길을 하나 뚫었는데 이 길은 길이가 얼마지? 그러면 길이가 얼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나도 길이가 얼만데 라고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거지. 그런데 두 개가 같은 거야? 아니야. 분명히 다른 길이야. 길이가 똑같은데 다른 길이야? 그랬더니 우리는 위치도 같거든. 위치가 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길이도 같고 위치도 같습니다. 점은 위치만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점은 점이다. 선은 선이다. 이렇게 따로 이제부터는 생각을 해두면 됩니다. 점들이 모이면 곧게 모이면 직선이 되고요. 휘어져서 모이면 곡선이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초등학교 때 구분선, 면은 구분면 이렇게 배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직선, 곡선 이렇게 되는 거겠지. 점이 움직인 거리를 선이라고 볼 수 있고 선이 움직인 거리를 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움직인 자리지. 흔적이니까. 그래서 선을 우리 왜 분필 같은 거 칠판에 대고 찍 그으면 면이 나타나지? 와이퍼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 있어? 그러면 면이 나타나지? 그래서 평면, 그 다음에 이렇게 휘어지면, 부채같이 휘어지면 공면이라고 나타냅니다. 용어는 알아두면 되죠. 자, 교점.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교자가 만나서 생기는, 만날 교자야. 만나서 생기는 점을 교점이라고 해. 그러면 누가 만나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만날 수 있는 경우를 다 생각을 해봤어. 그러면 선과 선이 만나는구나. 선과 선이 만나네. 이걸 교점이라고 해. 나는 90도로 만나는데 너도 교점입니다. 그지? 90도가 아니게 만날 수도 있고 90도로 만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각이 생겨나겠지? 각 할 때 볼게. 또 선과 면이 만납니다. 이거 뭐냐면 너 연습장에다가 샤프 똑 떨어뜨려봐. 그러면 점이 꼭 찍힐 거 아니야. 펜을 떨어뜨리면. 심지어 뚫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면과 선이 만나면 그때에도 점이 생기는데 그게 교점이구나. 그 다음에 우리는 선이 생기는 것은 우린 또 교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치? 교선이라고 하는 것은 면과 면이 만나면 선이 생깁니다. 면과 면이 너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얘들아 메모지나 노트를 접어봐. 그러면 면과 면이 만나면 여기 선 생기니 안 생기니? 생기지. 가장 대표적인 걸로 찾아볼 수 있는 게 너희 방 둘러볼래? 옆면과 바닥이 만나는 면에 선이 있어 없어? 선 있잖아. 옆면과 천장이 만나는 곳에 선 있어 없어? 일자로. 거기 꺾어진데 연필로 쭉 그으면 선 그어지는 거 아니니? 그게 대표적인 선이잖아. 지금 우리가 모서리라고 하는 그 선이잖아. 그러면 그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곳에 그럼 얘는 선과 선이니까 거기에 또 뭐가 생기니? 점이 생기잖아. 우리는 이것도 교점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야? 니네 방 구석 봐봐. 면과 옆면, 그 다음에 내 뒤에 있는 뒷면, 그 다음에 천장, 세 개가 만나는 곳에 구석을 보라고. 그러면 구석에 점 찍을 수 있지 않아? 그러면 걔가 교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교선과 교점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교점은 선과 선이 만나거나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그 점을 말하는 거고 교선은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말하는 것이다. 요것을 알아두면 된다. 교점이 뭐니 교선이 뭐니 그러면 알아둬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볼 수 있어. 그림으로 보세요. 면과 면이 만나니까 정말로 선이 생기네. 이것을 보려면 이 선을 니네가 보고 싶으면 책을 보세요. 숨마쿰 라우데를 펼쳐봐. 그러면 그 면과 면 사이에 재본된 가운데에 세로선 있잖아. 그거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당근 잘라보세요. 당근을 잘라보면 당근을 대각선으로 툭 치면 얘는 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테두리지 테두리. 여기는 파원 모양의 찌그러진 원, 파원 모양의 이런 교선이 나옵니다. 얘도 선이구나. 그치? 이렇게 알아주면 됩니다. 자, 요거 보세요. 점은 대문자로 쓸 거고요. 선은 소문자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선에 얘가 뚫고 들어갈 때 그럼 얘는 L, 얘는 M, 얘는 N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소문자를 쓰고요. 여기 만나는 점이 생기네. 그러면 얘 점을
PQ 또는 AP. 자기 맘이지 뭐. 어쨌든 대문자로 써줍니다. 그리고 평면은 보통은 평면도 대문자로 써주는데 PQR을 많이 씁니다. PQR. 그럼 점에는 PQR 쓰면 안 돼요. 돼. 그래서 여기 선이 하나 있는데 점 P에서 수직으로 내려 그어봐. 그러면 여기서 쭉 이렇게. 그러면 얘는 점 P야. 그래서 점은 대문자, 선은 소문자. 그 다음에 평면을 대문자로 나타낸다고 했는데 얘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평면은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거로도 많이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점하고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 근데 중학교 때에는 그냥 대문자로 많이 씁니다. 얘는 그리스어야, 그리스어. 그리스어 너희가 많이 아는 게 뭐 있냐면은 알파, 베타, 감마 하다가 우리가 배운 파이 있지? 파이가 A, B, C, D 하는 영어의 알파벳처럼 그리스어의 하나의 문자입니다. 요거 알아주면 되겠지? 자,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서 직육면체를 보고 대답하시오. 교점은 몇 개인가? 얘랑 이렇게 만나요. 얘가 점이에요. 쉽게 말하면 꼭지점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교점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8개. 교선은 몇 개인가? 그러면 교선은 여기 있는 옆면과 여기 있는 옆면이 만나서 생기는 거. 얘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모서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왜? 만나면 모서리가 전부 다 생기니까. 그래서 모서리는 얘가 위에 사각기둥이지, 사각기둥. 위에 사각기둥이니까는 4개. 아래 4개. 그러면 기둥을 연결해주는 높이 기둥 4개. 그러면 3세트입니다. 그래서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면 4 곱하기 3에서 12개가 됩니다. 모서리의 개수 구하는 공식 이용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그치? 밑에 요 내용 요거 읽어보면 됩니다. 자, 직선, 반직선, 선분. 초등학교 4학년 때 나오는 걸 거야. 점들이 모여서 선을 만드는데 고든선만 생각을 해보자. 휘어진 선 요거 말고 쭉 뻗은 고든선. 그러면 직선, 반직선, 선분 이 3가지에 대해서 3가지로 나누고 3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뻗어나가느냐 멈춰있느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있어? 뻗어나가는 정도. 얼마큼 뻗어나가느냐. 그 다음에 얘가 끝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뭐가 있냐면 방향성. 한쪽 방향이냐 양쪽 방향이냐. A에서 출발해서 B쪽 방향이냐 B에서 출발해서 A쪽 방향이냐. 요거를 따져주겠다 이거지. 자, 직선, 반직선, 선분은 어떻게 구분을 하냐. 양 끝이 진행형이냐 멈춰있느냐. 그래서 양 끝이 있냐 없냐를 확인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직선은 수직선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화살표가 없어도 A보다 조금 나와 있으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세요. 진행 형태라는 것이고 선분처럼 얘가 동그라미로 딱 마감 처리되어 있으면 얘는 끝이라는 거야. 끝이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양쪽 끝이 멈춰 있으면 얘를 우리는 선분이라고 하고 끝이 있기 때문에 길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얼만큼인지 몇 센치요 이렇게 단위를 붙여서 측정할 수 있고 반직선이나 직선은 지금도 뻗어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측정 불가. 얘는 무한히 뻗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우리는 항상 수학을 볼 때에 앞으로 너희가 도형을 볼 텐데 첫 번째는 한글로 봅니다. 두 번째는 수학 기호로 봅니다. 수학 기호 전부 다 외워야 돼요. 약속이기 때문에 얘는 왜 외우냐면 전 세계 공통이야. 한글로만 쓰면 한국 사람은 볼 수 있지만 얘는 전 세계 공통으로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외웁니다. 세 번째는 그림으로 봅니다. 도형, 그림, 모형 뭐 이런 걸로 따져서 이 3가지가 동시에 이해되고 동시에 표현될 수 있으면 최고야. 이렇게 우리는 방향성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돼. 자, 직선, 그림을 보세요. 얘는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2가지가 같습니다. A, B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이지. 그 다음에 한국말로 읽을 때에는 직선이라는 말을 앞에다가 붙여주고 A, B라고 해주고 뭐 BA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읽어줍니다. 보통 알파벳 순서대로 많이 읽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반직선은 한쪽으로만 뻗어나가는데 중요한 건 A가 멈춰 있으면 멈춰 있는 곳에 여기 잘 봐. 아무 표시도 하지 않고 진행인 곳에 써줘야 돼. 그러면 이건 되나요? 되니 안 되니? 서진아, 되니 안 되니 이거? 안 되지 않아요? 왜 안 되니? 이유, 왜 안 돼? 반직선이라는 기호에 맞지 않아서?
왜 반직선 표시해줬잖아. A에서 출발해서 B로 간다. 얘는 이거야. 그러니까 둘은 지금 엄연히 말하면 다른 거거든. 그럼 얘가 같냐 이거지. 지우야 같아 달라? 같은 것 같은데요. 같아. 그런데 이렇게 쓰지 않아. 왜일까? 수학자들이 정해서 그러니까 화살표를 오른쪽으로만 보통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의미상은 같잖아. 틀린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희 밑에 기호 다 볼래? 기호가 양쪽에 있는 건 양쪽으로 뻗었는데 반직선만 볼게. 반직선 방향 봐봐. 위에 반직선 표시한 게 다 어디로 가니? 다 오른쪽으로만 반직선을 표시하지 않아? 그치? 이것도 그렇고 다.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지 않아서 그래. 근데 내용상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너희가 특히 중학교 2학년 되면은 과학 시간에 화학을 배울 거야. 그러면 화학을 이렇게 표시하는데 얘가 전이고 얘가 후거든? 등호라고 표시를 하지 않고 왼쪽에 있는 다른 게 뭔가가 두 개가 결합돼 갖고 오른쪽이 됐다 이렇게 배워.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NaCl 이렇게 배운다고. 그러면 NA가 이제 나트륨이고 CL이 염소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이온이 만나가지고 NaCl이 소금이거든. 소금 결정이거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소금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화학식이야. 화학식. 그러면 이 소금을 다시 녹여버리면 반대로 될 수 있거든. 그러면 얘를 또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지 않아. 이렇게 쓰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얘를 NaCl이 어떻게 되냐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변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왜 반대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해요? 왼쪽에다가는 반응하기 전이고 오른쪽에다가는 반응하기 후로 이렇게 화학식을 쓸 거야 라고 정한단 말이야. 이거 너희 곧 중학교 2학년 가면 과학 시간에 배웁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를 배우게 될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규칙이 있는 거야 나름대로의. 그래서 과학 시간에 화학식을 보면 무조건 왼쪽에서 다 오른쪽으로 화학식을 써. 정리해서 표준화 시켜놔서 중고등학교에 모두 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처럼 수학에서도 반직선을 어떻게 내용상 틀린 거는 아니지만 다 화살표 반직선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게끔 그냥 표현을 하는 거야. 그리고 반직선 AB, 반직선 BA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달라요. 왜 달라요? 그림을 보세요. 너무 달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누가 봐도 달라요. 얘는 왜 다르다냐고 참 말하기가 그냥 달라. 그래서 왼쪽에다가는 시작하는 거를 써주고 오른쪽에다가는 뻗은 방향을 써줘서 오른쪽에다가 화살표를 해주는 걸로 표현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선분은 양쪽 다 막혀있기 때문에 위에 아무 표시도 없는 것은 선분 표시다. 한국말로 이렇게 알려줘라. 선분은 어차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반직선에는 시작점, 뻗은 방향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서로 다른 반직선이 된다. 무슨 얘기야? 이 세 개 갖고 하니까 반직선 BC는 얘야. 그런데 반직선 AC는 얘야. 그러면 생각해봐. 요만큼이 더 있고 없고 다르잖아. 그치? 왜냐하면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럼 반직선은 어차피 끝이 없다면서요. 끝이 없이 양쪽으로 갈 거야. 근데 시작점이 다르잖아. 그래서 똑같은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떨까? 지금 초록색 반직선을 그려놨는데 반직선 AB야. 그래서 얘가 계속 이렇게 뻗어나갈 거야. 그치? 반직선 AC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뻗어나갈 거야. 결과적으로 같아 달라. 얘는 같지. 이해가 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에 적혀있는 시작점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가 BC가 다른데요. 그게 아니라 계속 뻗어나가니까는 영원히 쭉 같이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같다라고 보는 거야. 이해되니? 자, 밑에 예제 2번을 풀어보세요. 시작.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반직선, 선분, 얘 몇 개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는 공식을 외우면 편합니다. 공식을 외우면. 그런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몇 개일까?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두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내가 탕후루를 하나는 딸기,
그지? 하나는 복숭아. 이렇게 조각을 잘라놓고 멀찍이 띄어놨어. 그런데 야, 꼬챙이를 끼워가지고 이게 두 개를 다 뚫어봐 이렇게 된 거야. 한 번에 꼬챙이를 넣어서 뚫어봐. 그런데 얘를 갖다가 각도를 잘못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얘는 뚫었는데 어떻게 되겠어? 얘는 못 뚫게 되겠지. 그러면 이 방향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아니라 다시 뚫어야 돼. 그러면 두 개 다 뚫을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다? 유일하게 꼬챙이 하나가 각도를 잘 맞춰가지고 얘를 뚫는 거밖에 없다. 그러면 얘 말고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니? 점 하나가 있어. 그러면 얘를 뚫어봐. 그러면 직선을 1번 직선, 2번 직선, 3번 직선, 4번 직선 얘밖에 없어? 5번 직선, 6번 직선, 7번 직선, 8번 직선. 그래서 이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니?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치? 무수히 많다. 셀 수 없이 많아. 점 하나를 지나가는 직선은 엄청나게 많지만 이거 나중에 도형 그래프 함수할 때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직선은 중요하니까 잘 들어. 점 두 개를 동시에 지나가는 직선은 유일하게 하나야. 그럼 얘들아 이건 어때? 점 세 개를 지나가는 직선은 몇 개니? 점 세 개를 동일하게 지나가는 거. 점 ABC가 있어. 이 세 개를 뚫어버릴 수 있는 직선은 몇 개다? 태우 몇 개다? 한 개요. 유일하게 하나다. 야, 두 개를 뚫을 수 있는 게 하나면 세 개를 뚫을 수 있는 것도 당연히 하나지. 이거를 꼭 알아두세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점이 두 개가 있어. 점이 하나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이게 끝이고 점이 두 개가 있어. 하나, A점, 둘, B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직선을 만들어봐. 반직선을 만들어봐.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얘가 뭐냐면 선분입니다. 선분. 아, 선분 AB, 선분 BA. 그렇지. 그럼 반직선 만들어봐. 그러면 나는 A에서 시작돼서 이쪽으로. 이거는 반직선 AB. 나는 반직선 BA. 두 개 다르네. 그러면 두 가지를 만듭니다. 직선은 얘를 다 이어준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선분이 하나면 직선도 하나네. 그래서 선분의 개수와 직선의 개수가 똑같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반직선은 똑같이 하나인데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저쪽으로 그러면은 두 배가 되겠네 라고 하는 거야. 당연히 두 배가 됩니다. 그러면 점이 세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점이 세 개가 있으면 해봅시다. 점이 A점, B점, C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선분 AB 됐니? BC 선분 AC 벌써 길이가 각각인 3개가 나오겠지. 3개가 나오겠지. AB와 BC가 길이가 같다. 그럼 길이가 같은 거는 이제 또 2개가 나오겠지. 그럼 얘는 지금 AB부터 BC까지 길이가 안 나와 있으니까 선분 3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직선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 이렇게 시작하는 거. 그지? 이렇게 시작하는 거. 이렇게 시작하는 거. 그러면 반직선은 4개가 나오겠지. 그치? 그럼 얘는 아까처럼 2배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안 되는 상황인 거네. 이해되니? 2개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2배가 아니잖아. 그러면 직선은 어떻게 할까 보니까는 직선은 AB 직선이나 BC 직선이나 AC 직선이나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1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직선, 반직선, 선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확인해줘라 이 말인 거지. 그 다음 또 문제가 뭐냐면 얘는 점이 일직선으로 남아있는 상태야. 만약에 이 점이 일직선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선분이 하나, 둘, 셋. 얘가 삼각형이잖아. 그럼 3개가 있어. 그러면 반직선은요? 반직선은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6개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수능 때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너희 문제집 풀 때 나올 거야. 점이 4개인가? 이렇게 반으로 생긴 게 있었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서로 다른 2개의 점을 연결을 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선분의 개수 막 이런 거 나옵니다. 반직선의 개수.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얘로 그을 수 있고요. 얘도 그을 수 있고요. 얘도 그을 수 있고요. 얘도 그을 수 있고 막 다 하는 거지. 근데 나중에 여기서 그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직선이 한 개밖에 안 나오는데 막 그러면서 헷갈려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옛날에 수능에 나왔습니다. 수능 문제에. 그리고 지금은 이 개념을 왜 그렇게 되는지 이제 문제가 흔해지, 그때는 이제 완전 새로운 문제였거든. 지금은 흔해져서 얘가 내려와서 지금은 중학교 문제집에도 이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활용을 해. 어떻게 활용을 해? 좌표축을 쫙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점을 이렇게 찍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점이 지금 9개가 있는데 9개에서 선 2개를 그어서 만들 수 있는 얘는 직선은 몇 개인가? 뭐 이렇게도 되고 얘도 이렇게도 되고 선생님 이렇게도 되겠네요. 되게 골치 아프지 벌써?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그래서 이 점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선분은 몇 개인가 직선은 몇 개인가 문제가 엄청나게 나와. 너희가 이 문제 나 직선 반직선 선분 다 알아. 그리고 우습게 생각하고 설명 제대로 안 듣고 개념을 엉터리로 보다가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손도 못 대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은 이거야. 기본은 우습게 보이는 이 직선, 반직선, 선분, 개수 찾는 거, 모양 찾는 거, 개념, 직선일 때, 직선이 아닐 때 이게 끝이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당장 밑에 있는 거 문제 어떻게 되니? 그러면 벌써 여기서부터 헤매고 그러면 얘가 이 모양인데 얘가 나중에 다른 아까 내가 그린 것처럼 도형이 복잡해지면 그러면 어떤 모양이니? 그러면 문제 못 풀어. 항상 내가 뭐라 그랬어? 아까 과학고가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그냥 바로 심화로 껑충 가가지고 심화 문제를 다 풀어낸다 그랬지. 그게 얼마나 기본 핵심을 가지고 응용을 잘 하느냐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이거 예제 문제 한번 볼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이 하나 있는데 그 한 원 위에 점 3개 ABC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거야. 원이 없으면 아까 내가 그린 점 3개하고 똑같지 않니? 나는 점만 찍어놓은 거고 얘는 원을 그린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두 점을 지나는 서로 다른 것의 개수. 근데 뭐야? 직선이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BC요. C, B요. 그럼 얘는 B에서 C로 가서 쭉쭉 뻗어나간다는 얘기고 C에서 B로 와서 쭉쭉 뻗어나간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같은 거잖아. 그러면 얘는 몇 개를 취급하는 거야? 2개가 아니라 하나, 2개가 아니라 그냥 얘는 1개요 이렇게 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서로 다른 게 돼버리잖아. 그럼 얘 하나, 여기 직선 2, 여기 직선 3. 그래서 직선 3개라고 적어주고 얘 기호로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개수만 물어봤기 때문에 3개가 답이야 그냥. 두 점을 지나는 서로 다른 선분은 몇 개냐? 선분 여기부터 여기까지. 2, 3, 삼각형의 선분. 얘도 3개. 두 점을 지나는 서로 다른 반직선의 개수 얼마냐? 그럼 얘는 이쪽으로 하나. 그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나.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6개입니다. 6개. 그래서 얘는 6개. 직접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되고 개수는 6개.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위에 예제에서 확인했니? 이거야. 거기서 보듯이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일 때 그때 직선과 선분의 개수는 같게 되고 반직선은 2배가 된다. 그래서 얘를 핵심 개념이다. 얘 당연히 알아두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얘를 외워두면 이해했지? 그리고 외워두면 그러면 문제를 일일이 해보지 않아도 빠르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은 일일이 했지만 만약에 팔각형 이렇게 나오면 골치 아프지. 오각형 가지고 문제를 계산해서 풀어보자 이 말이야. 그러면 오른쪽은 점이 5개가 있어. 그러네. 점 5개. 그러면 각각을 이어주면 어떻게 되나 보자 이거지. 가장자리만 이으면 선분 5개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선분이 5개냐? 문제의 조건은 어떻게 되냐 따져보자는 거야. 오른쪽을 이용해서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과 반직선과 선분은 몇 개냐. 그러면 직선을 따져볼 건데 일단 내가 직선을 하나요, 2개요, 3개요, 4개요, 5개요, 없어요 이게 아니라 여기 보면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직선의 개수를 좀 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생각해 보자는 거야. 자, 점이 5개가 있는데 편의상 내가 A, B, C, D, E라고 하겠습니다. A, B, C, D, E. 그러면
점 A를 지나고 다른 점을 지나는, 그러니까 무조건 A를 지나야 돼. A의 입장에서 야, 나하고 선 만들 점 모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AB 하나, AC 둘, 얘가 셋, 얘가 넷 이렇게 해서 얘가 4개의 직선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점 A가 야, 나를 지나면서 나랑 짝꿍할 사람 이렇게 한 게 점이 직선이 4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B가 얘기를 합니다. B가 나를 지나면서 직선 만들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내 짝꿍 될 사람 그럼 B도 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나도 여기 하나. 그러니까 나도 4개가 됩니다. 그러면 모든 점이 나도 4개야, 나도 4개야, 나도 4개야 이렇게 되니까 점이 A, B, C, D, E 5개가 있는데 모두 다 4개씩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2개를 어떻게 해줘? 곱해줍니다. 그러면 직선이 몇 개 나오냐면 20개가 나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야, 여기는 내가 아까 A에서 짝꿍 B 했잖아. 그치? A, B 했잖아. 근데 네가 BA 하면 결국은 우리가 같은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BC나 CA나 같은 거잖아. 그럼 우리 20개가 모두 다 똑같은 거를 2번씩 세서 20개가 됐네? 그러면 반으로 나누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나누기 2가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직선의 개수와 선분의 개수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5 곱하기 4 나누기 2였으면 얘도 5 곱하기 4 나누기 2에서 10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여기다가 일일이 구했을 때에도 10개가 나왔어. 그러면 반직선은 이걸 언제 일일이 하고 있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직선의 2배가 된다며. 10개야? 그럼 얘는 20개. 나누기 2를 안 하는 거지. 야, 이쪽으로 하나랑 이쪽으로 하나 우리 똑같은 거 아니야. AB랑 BA랑 똑같은 거 아니야. 우린 반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20개 취급해 줄 거야. 이거인 거지. 그래서 개수 구하는 공식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얘를 일일이 했는데 결국은 뭐를 하는 것이냐? 얘 공식이 나오는 것이다. 왜 그렇게 돼? 점이 5개였어. 아까 A, B, C, D, E. 그런데 하나의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거는 직선이 선분이 4개였어. 왜 그런가 봤더니 얘가 하나가 빠진 거야. 그러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각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직선이나 선분의 개수는 몇 개야? 하나가 적습니다. 만약에 얘가 점이 n개가 있으면 여기서는 n-1개의 직선을 그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를 다 그어 놓으면 AB나 BA나 직선은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줘? 2로 나눠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얘가 n-1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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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그러면 얘도 n-1개, n-1개, n-1개 모든 게 다 n-1개인데 그게 몇 개니? 점이 5개야? 그럼 얘는 점이 n개야. 그러면 n하고 n-1하고 곱해준 다음에 얘를 반으로 나눠줘. 왜? AB랑 BA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가 수학적인 공식이 됩니다. 얘가 뭐야? 얘가 직선의 개수, 선분의 개수입니다. 점이 n개일 때 그 중에서 2개를 선택해야지 직선이 만들어지니까 점이 n개일 때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야. 반직선은 여기다 곱하기 2 해주면 돼. 나누기 2를 하지 말거나. 그래서 개념을 봐주면 됩니다. 아까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볼 겁니다. 일렬로 나열된 3개의 점이 있다. 그러네. 일렬이야. 그러면 이때의 직선, 반직선, 선분은 일단은 3개일 때에는 우리가 따져줍니다. 일일이. 그래서 일단 직선은 1개가 나오고요. 왜? 다 같은 거니까. 선분은 3개가 나오고요. 반직선은 4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6개라고 했던 거는 뭐냐면 같은 거를 포함을 한 거라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왜 6개라고 했냐면 얘가 이렇게 요렇게 반직선 가는 거, 요렇게 반직선 가는 거 2개. 요렇게 반직선 가는 거, 요렇게 반직선 가는 거 4개입니다. 4개. 그런데 내가 아까 요것도 생각을 해보라 그랬지. 여기서 다른 색깔로.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계속 진행하는 경우. 걔는 반직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반직선 A, B. 이렇게 표현을 하고 초록색 얘는 반직선 AC 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현법은 달라서 6개로 인정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그림은 얘도 쭉 연장이 되니까 개수로 따질 때에는 4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그래서 반직선의 개수라는 거야. n개의 점이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경우 2개의 점을 이어서 우리가 고등선을 만들 수 있는데 그때에 생기는 직선, 반직선의 개수는 이렇게 된다. 얘는 공식처럼 나와 있는데 얘는 암기하지는 마세요. 암기하지는 말고 얘는 당분간은 일일이 따져주세요. 얘를 나중에 경우의 수 가면은 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 그런데 분명한 건 얘는 암기를 하세요. 여기까지. 질문 있니 여기까지?